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목요일 방송은 컴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오늘 고쳐가지고 하드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하드를 오늘, 내일 바꾸게 됐습니다. 바꾸고, 긴급으로 어떻게 좀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여튼 간에 그것도 준비 못한 제가 잘못이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중 금요일 방송은 일요일날 저녁 때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로 또 갈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서울 갈 예정이라서 월요일 저녁 방송을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오늘 방송을 해서 녹화한 영상을 올려놓고 화요일날 뵐 것 같네요. 이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목요일 장은 결과론적으로 금요일날 오늘이니까 오늘 봤을 때 어제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되는 걸 놓는 바람에 그렇게 뭐 강한 상승력은 없었고, 오늘 금요일 예상대로 시장 투자를 보시면은 외국인은 끌어올리고 기관 검투 연기금까지 강력 매수로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오면은 1.5% 이상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죠? 이건 결국 개인은 차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물려있던 애들 탈출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현명했다고 봐요. 또 개인이.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연휴가 기잖아요, 그죠? 명절 또 설이 다가오니까 현금도 확보하는 것도 좋고, 현재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1포인트까지 빠지다가 지금 0.5포인트, 오늘 저녁에 오늘 내일 새벽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2시 미지간 소비자 또 심리 대기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결정타지 싶어요. 제 방송 중에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 예상되는 지수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 중요한 건 제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영향에 따라가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죠? 고가로 갔을 때 20만 500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시겠지만 저도 이걸 매수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오늘 전량 20만 원에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어제도 20만 원 터치했었고 오늘도 20만 원 터치하는데 더 이상 올라갈 끌기가 없어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0만 원에 정리하고 관망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가 지금 좀 한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 1억 정도 지금 현금화 시켜놨습니다. 지금. 물론 삼성전자도 팔았었고 6만 1,100원에 내부도 정리했습니다. 남은 거는 단타용어는 남아있는 게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만 지금 한 2,000주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요것도 오늘 제가 14,350원에 전량 매도를 해놨어요. 매도를 해놨는데 14,350원을 찍었는데 250주 팔렸더라고. 남은 거 그냥 빼버렸어요. 거래 취소시켜버리고 더 이상 탄력이 없길래 거래를 취소시켰습니다. 취소시켰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 분석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11,000, 2,000원, 그 다음에 대한항공 21,000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하방보다는 상방 위쪽으로 5% 이상 10% 정도
조만간 나오지 싶어요. 조만간. 그래서 물론 미국 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더라도 고정이 끝나는 그 주에 보면은 한번 슈팅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월요일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빠진다면은 매수 추천드릴게요. 제가 매수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샀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지, 제가 사지 않은 종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단기성으로 단타용으로 한번 따라가시려면은, 만약에 월요일날 올라가 버리면은, 상승하면은 매수하지 마시고, 혹시나 빠지면은 13,000원이 무너지고 24,000원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매수 한번 하시더라도 한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뺐습니다. 이거 다시 안 팔고 그대로 한 10%만 빠졌으니까, 물량이 10%만 줄었다고 보이지 그대로 차고 갑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시면 예, 차익하고 비차익이 보면은 비차익이 많죠. 매수가 많았습니다. 매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돌면서 매도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많으니까 오늘 이 선물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재 종합주가가 2386.09,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끄집어오다 이 올라갔다가 끄집어가다가 공방 하다가 터치 한번 했다가 다시 바운딩 해가는데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대부분 그 다음날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 다음날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상승장에서 이래 끝났다 그러면 괜찮은데, 종가에서 밀려버리면은 그 다음날 장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월요일날 아마 0.5 한 5포인트 정도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지 싶습니다. 네, 원래 삼성전자는 지수 플레이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수 플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시총의 3분의 1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오르면 종합주가가 올라가요. 삼성전자 내리면 종합주가가 내립니다. 그래서 끌개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하여튼 고스피 한 10개 종목이 거의 우리나라 시총의 40% 5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빠지면은 쑥 빠져버리고, 근데 대장주는 삼성전자니까 결국 지수 플레이라는 건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판단이 서면은 삼성전자를 매집하면은 괜찮겠죠. 지수가 내려간다고 판단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지수가 올라갈 때 팔면 돼요. 근데 지수 플레이라는 거는 일반 개인 주주들이 할 수가 없는 품목입니다. 왜 그러냐니,
삼성전자 이 주석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1포인트 올라갔대. 다른 종목 좀 우량 종목들은 4% 5% 가요. 그러니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드 자체가 삼성전자로 봤을 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해볼 삼성전자를 사서 그래도 해봤지만은 기본적인 시드가 기본적인 시드가 한 5천주 한 3억 정도 3억 5억 10억씩 시드를 묻어 놓으시는 분들이 하는 종목입니다. 원래 이 종목이 그 이유가 뭐냐니 그 정도의 시드를 묻어 놓는 주주들은 길게 봐요. 당위성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짧게는 1년 2년 3년 5년 이래 보시고 쭉 가지고 가시면서 지수 플레이를 합니다. 거기서 신용을 쓰고 제가 막 액티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묻어 놓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3억을 묻어 놔요. 신용을 발생시켜요. 담보 비율이 이제 발생되니까 그 담보를 가지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요.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올립니다. 많이 그래들 합니다. 저도 현재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한 5억 10억씩 묻어 놓으면 한 2, 3억 정도 담보 비율 가지고 타 종목에 들어가요. 그래야 수익을 또 이렇게 해요. 길게 가요. 한 1년씩 가면서 담보 발생시키가 타 종목에 매도를 해가며 수익을 많이 일으킨다. 물론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 해요. 뭐 짧게는 뭐 3일도 있지만 길게는 담보 비율을 갖고 6개월씩도 쓰고 1년씩도 씁니다. 아시겠지만 6개월 지나면 담보 그 상환이 아니에요. 연장시키면 돼요. 6개월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기술적으로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약간 좀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대주주들이 공부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가지고 계시냐면 60대 70대 분들 그죠? 그냥 묻어놓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30대 40대 50대의 좀 기성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은 삼성전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목을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수익성이나 스트레스를 봤을 때도 훨씬 나아요. 삼성전자는 결국 좋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주종목 두산이 브라코 차트상으로 봐도 올라갈 차트인데 결국은 이제 몰선 탔습니다. 그죠? 60일선도 뚫고 21선도 뚫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또한 지금 오늘 8,050원 찍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이번 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번 주가 올 2023년 1Q에 종합주가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어요. 3월달까지 우상향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5포인트 1포인트 빠지겠지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니까 한 달으로 봤을 때 종합주가가 얼마큼 전반적으로 얼마큼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우상향 맞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 또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면
3월 달까지 봤을 때 2450, 2450, 2500 그래 본다 하면 2450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가 61,500원 되겠죠. 그죠? 그럼 7, 8%. 요래 계산하시고 3월달까지 묻어 놓는 거, 나 5%만 먹을래. 라고 생각하고, 6, 7%만 먹을래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묻어 놓으시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종합주가가 2450 간다면, 그 밑에 있는 소유작 원익 QNC는 아마 10%, 20% 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건 냉철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까지 2450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에서 몇 프로 올라가느냐 보시면은 70, 한 3% 되겠네, 그죠? 한 3%. 종합주가가 한 3% 올라갈 거라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수익을 올릴 거냐. 이렇게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는 3월 30일 때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물론 제가 주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3월 30일 됐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일단 9천원에서 만원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단계적으로 일단 8,300원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일단 오늘도 한번 8천을 때려 봤으니까 다음 주 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8천원대 위에서 아마 설장 마감을 할 것 같아요. 8천원대에서 그게 8,010원이 됐던 8,300원이 됐던 8천원대에서 아마 마감을 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꾸 이슈가 나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 뭐 협상하는 뭐 했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좀 있으면 아마 컨시스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놓으면 수익 좋을 겁니다. 회사채가 지금 거의 3천원을 갚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재무에 나오겠죠. 뭐 수익이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끌개가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 텀이 돌았어요. 돌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마 춘절에 이 코로나 이게 좀 진정되면은 아마 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그게 아마 탄력받을 거예요. 한번 쭉 하고 올라가지 싶어요. 이게 그때 아마 9천원 넘어가지 않겠나. 타이밍 싸움이니까 그냥 혹시나 내려가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쭉쭉 하시고 올라가 뭐 지금 현재 7천원 초반에서 잡으신 분들 한 10% 수익 되잖아요. 그죠? 또 팔고 그러면 뭐 또 기다리시는 것도 현금 확보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뭐 이거는 이 꽃놀이패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주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반절 이상 나와버려 매도 물량 나와버렸으니까 그래 보시면은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어저께 옵션 만기라서 던져놓고 50만주 들어올 게 한 2, 30만주 아주 여유가 있겠네 있을 것 같네요. 매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차 상한도 오늘 뭐 도대체 이거 이제 얼마나 내려고 800만주 정도 남았는데 또 이래 갚아버리면 700만주로 떨어지겠네 또. 그죠?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는 설전에 기분 좋게 8,000원대에서 막 끝내만 주면 땡큐. 뭐 지금 차트상도 그렇고
현재 지금 저기 하나 불안한 건 있어. 이제 지금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 걸렸습니다. 지금 과매수 구간 RSI가 지금 57.88 과매수 구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월요일날 이 월봉도 보면은 좀 과매수에 걸려서요. 여기 약간 좀 불안해요. 근데 차트는 지금 다 모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힘들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 RSI를 과매수 구간에 걸려가 있는데 이 캔들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응축이 되는 것 같아요. 모여지는 것 같아요. 모여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위로선을 다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8,300원 8,300원 한번 의사타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 방송을 듣고 7전 초반대 사신 분은 한번 익절하시고 내려가도록 기도하셨다가 쫓겨나 내려가면 다시 재매수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건설기계는 단타 구간입니다. 단타는 좋아요. 단타 치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의 그 다음 주보 HMM 제가 계속 방송 말씀드리기 2, 3일 전에 말씀드리기 슈팅을 한번 크게 한번 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터졌네요. 그죠?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가 이 계단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단식에 이게 한 2주 정도 가면은 슈팅을 하방으로 주든가 위에 상방으로 주든지 한 번은 가야지 털어요. 이게 시계 뭐 이렇게 손바꿈 일어나야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뭐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그걸 집어치우더라도 한번 나와야 될 자리에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요게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일반 주주들이나 보면은 이게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 빠질까 안 빠질까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자 보시면 RSI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장이 빠치고 눌리고 빠치고 다시 눌리는 이 양이 보시면은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면서 빠치고 눌리고 이거는 주가를 안 올리는 거거든요. 올라갈 거를 지금 억지로 눌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자 보시면은 51선 21선 61선 120선 다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 모여들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더 갑니다. 이게 한 번 더 가는 이 피로 충전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차트상에 선들이 정렬 배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배열을. 그러면은 하방을 때리든 상방을 때리든 한번 때려요. 근데 제가 이 흐름의 이 생리를 봤을 때 아마 선물이 한번 또 흔들 것 같아요. 선물이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으로 때리든 상승으로 때리든 한번 때릴 것 같습니다. 언제? 2월달에요. 설 끝나고 나면은 한번 때리지 싶어요. 자 그래서 일전에 제가 2만원대 위에 언제 올라가느냐 한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1,000원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어서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22,000원대가 아니고 바로 23,000원대로 수정을 할게요. 23,000원대로 한번 가면은 월요일날 쉬었다가는 어찌됐든 제가 이게 또 조만간 똑같이 싶어요. 빼고 가든 그냥 올라가든 갑니다.
23,000원대 올라타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절반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절반만 정리할 거예요. 이유는 제 평균 매집 단가를 지금 오버했어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4월달에 얘들이 배당을 얼마나 주고 뭐 특별 보너스까지 얼마 전에 제 예상치는 말씀드린 대로 2,500원에서 3,000원인데 뭐 현재 저기 배당은 한 1,500원 2,000원까지 힘들 것 같아요. 1,500원 선. 그다음에 특별 뭐가 뭐 돈 1,000원 주든 1,500원 주든 그거는 발표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수익 구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됐어요. 발생됐는데 50% 정리 23,000원대 가면은 50%를 정리하고 관망 매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각 때문에 관망을 할 건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래프 상은 날아갈 주식입니다. 그래프 상은 날아갈 주식이고 이것도 지금 뭐 예상으로 지금 놓은 게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10조 이상 되세요. 2022년 순이익이 한 10조 이상 되더라고. 영업이익 18조. 하여튼 영업이익 18조인데 순이익은 한 10조 이상 되더라고. 11조 정도 나오던데 뭐 컨센서스는 그렇게 나와요. 뭐 좀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도 어찌됐든 10조 이상만 나와주면 그 돈 다 어디 쓰겠습니까? 그쵸? 뭐 그거 가지고 뭐 정리도 해야 될 건데 현재 이 애들이 지금 올해 4월부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전환사채 지금 나와 있는 거 사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10월 달에 현재 얘들이 전환사채 이자율이 3%인데 10월 달에 6%로 올라가야 돼요. 6%로.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쓰고 있는 얘들이 거의 한 3조 정도 되는데 3조에 이자 6%면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쵸? 한 2천억 되겠네, 이죠? 한 2천억. 2천억을 이자를 내야 돼요. 말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지 매각을 한다 그래서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간다 그러면 주가는 항상 3개월, 6개월 선반영되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6월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되는 거고 매수 청구권을 산업은행에서 해진공하고 협의해서 동의하에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가지고 매수를 해가 소각을 하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최대의 빅 이슈이기 때문에 영업실적은 무시하세요. 1Q 올해 2003년 1Q 실적, 2Q 실적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자는 안 보니까 돈을 그만큼 눈높이를 이제 낮춰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험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타종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슈팅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3,000원대가 올라타면은 50% 수익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 관망. 아마 또 내려가면 저는 뭐 이거는 땀 넣은 주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다시 매수하겠죠 제가. 근데 일부 50% 정도 정리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순환매가 걸려가지고 이래 지금 시장 이 외국인 기관 검토들이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개미 꼬시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애들이라서 뭐 잘 아시잖아요. 금융투자 이 애들은 증권회사 애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그나마 최대 거래가 좀 터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됐든 사든 팔든 최대 거래가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유학 관심있게 보시고 17만원 무너지면 16만원대가 오면은 저도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할게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현재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도 감마 하여튼 춘절 끝날 때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호텔신라가 만약에 8만원에 무너진다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까지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한번 월요일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주 태양광 속지 마십시오. 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물리면 나중에 답 없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시엔드 윈드가 뭐 10% 올랐다고 12% 올랐다고 지금 만약에 그때 올라탔으면 또 물렸어. 이거 또 물렸다고. 하나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엔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돈 없어요. 이제 이게 공장 돌아가가지고 하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뒤입니다. 거기 경영 정상화되고 재무에서 실적이 발표돼가 순이익이 올라가는 2, 3년 뒤에 2, 3년 뒤. 그 2, 3년 동안 사놓고 기다리실 분들은 아마 주주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NLF 마찬가지. 자, 현대는 지금 아마 올해 지배구조 개편을 안 하면 힘들 거예요. 지배구조 개편. 지금 타켓입니다. 아마 현대 하는 걸 보고 삼성이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 아마 안 하면은 얘들 공정위하고 아마 경고장 많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도 그렇지만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만 안 된다니까 지금 현대차는. 현대는 지금 요주 옐로우 카드가 지금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애들한테. 그래서 아마 정 회장님도 꼴찌가 많이 아플 건데 어떤 식으로든 올해는 지배구조를 개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떡 보니 현대 글로비스가 보이는데 지금 그 험의 김경배 그 CEO께서 암시를 준 것 같아요. 뭐 뉴스에도 기사거리도 나왔던데 선박을 이해를 하는 회사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답 나왔잖아요. 현대글로비스. 그죠? 왜? 험이 옛날에 구 현대상선에 들어오니까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포스코. 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종의 야로가 들어가서 예? 제3의 사모펀드가 하는 제3의 그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가장 법적이나 뒤에 후자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포스코는 현대글로비스. 그러나 저는 현대글로비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마 지금 물밑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서류들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건 다른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 또 양봉으로 돌아설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방향은 정해졌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한 가지 제가 오늘 방송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이라는 게 이제는 디지털 화폐를 보세요.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 중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이라는 종목 3개가 올라가면 현물 우리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려가면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화폐는 금리하고 직격탄입니다. 금리랑. 그래서 사전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보다 사전에 선반영되는 게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점을 디지털 화폐가 안 빠지고 그렇게 심하게 안 빠지고 강보합, 약보합하면 정시도 그렇게 가요. 정시도.
예,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지는 마시고, 저는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기준점이 요상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져 가요, 지금. 제가 지금 한 해 더 본 게 아니니까, 저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디지털 계속 봐요. 디지털 화폐를 계속 봐요. 매일매일 체크하는데, 그게 디지털 화폐 기준점에서 정시들이 움직입니다. 희한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기준점이 그렇게 돼가고 만들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이유는 금리.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디지털 화폐는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은 그렇게 우려하지는 마시라고. 그날 빠지더라도 증시가 그 다음날은 반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2, 3일만 체크해 보시면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주식 전문 용어를 한 번씩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짧게 제가 25분에서 30분 하는데 종목하고 시장 설명하는 것도 참 빡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또 녹화 방송은 30분 이상 가면은 지겹어서 잘 안 들릴 거예요, 또. 그래서 종목 설명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한 번씩 나오는 전문 용어, 그게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전문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시 이야기해서 뭐, 미국의 빅스, VIX는 공포지수, 또 공포지수에 배팅을 하는 노름판이 벌려져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상도 그렇고 환경이 좀 그렇게 예치는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21,350원이 끝났는데, 아마 월요일 날, 약간, 가두리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가두리 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심선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못하고, 월요일 날 예상은 저는 시작점은 0.5포인트 음봉으로 시작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렇게 나스닥이나, 미장이 그렇게 세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율이 2300선이 안 무너지면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계속 박스권. 그리고 또 하는 이유가, 오늘 한총에서 금리를 0.2포인트 또 다시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영향을 봐요. 하루 이틀 영향을 보니까, 매수를 하실 분은 아마 월요일 상을 보고 매수 추천을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시드가 있으니까 저도 들어갈 거예요. 이제 상을 보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 사는 종목. 근데 그 전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어느 단가까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네이버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93,000원이 내일, 예를 들었습니다. 193,000원에 내일 온다면 저는 193,000원에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전날 방송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193,000원에 오면은 매수 저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도 긴 시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컴퓨터를 최저가시켜서 앞으로는 방송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